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 정보현입니다. 최근 떨어진 주택가격에 내 집 마련에 나설지 고민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부동산 시장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어둡기만 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매수 심리까지 살아나면서 예상보다 호조를 띠는 모습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반등하고 있어서 저점을 통과했다는 주장과 더 기다려야 한다는 엇갈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망과 현명한 자산관리 해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하락세로 인해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올해 1월 3일에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역점 추진, 일명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지역을 해제해 이제 남은 규제 지역은 전국의 서울의 4개 행정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요. 수도권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기간이 줄어들고 수도권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됐죠. 또 분양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었는데 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 등에서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대출, 청약 규제의 대부분의 빗장을 풀면서 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했고 시장은 이에 반응했습니다. 현재도 하락은 계속되고 있으나 서울이 연초에 마이너스 0.67%에서 마이너스 0.25%로 인천은 마이너스 0.99%에서 마이너스 0.39%로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 대구는 마이너스 0.72%에서 마이너스 0.46%로 일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폭이 과대했던 지역이나 인근 대단지의 분양 영향을 받는 단지에서는 반등 거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월 1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1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을 했고 노원 미룡 미성 3호 3차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 연말 5억 1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으로 올 초에 거래가 되면서 35% 이상 상승 거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등 거래를 저점 도달이라는 전망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의 근거는 매매 거래량 증가, 매매 수급 지수 반등, 금리 안정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연 저점을 통과하고 추세적 상승으로 반전된 것일까?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큰 틀에서 흐름이 바뀌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요가 일부 회복되며 거래량 증가 또는 가격 하락세 둔화의 정책 효과는 분명했지만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해소되어야 할 이슈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세 가격은 공간의 실사용가치 금액을 뜻하고요. 이런 전세 가격은 자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매매 가격을 하방에서 경직성 있게 지탱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시세 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최근에 역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하락세가 큰 모습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것은 주택가격의 하방 지지선이 무너진다는 것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갭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면 집값의 하방 압력은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시장이 추세 전환을 하려면 우선 전세시장 안정의 선행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금리 또한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최종금리 수준인 3.5%에 도달해서 작년과 같은 큰 충격은 없겠지만 개인이나 가게가 느끼는 여신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리나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 온전하게 효과로 나타나는 데까지 보통 11개월에서 15개월의 시차를 두고 작용을 합니다. 아직 여진이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이슈가 해소되기까지는 일정 시간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 밖에도 공급 측면에서 미분양 적체와 그에 따른 PF 시장 위험 확대 등등 유동성 리스크도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의 반등은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의 촉매제로서 해석을 하고 있고, 올 상반기 동안 반등 거래나 거래량 증가가 계속된다면 저점 도달까지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세적 방향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크겠고요. 영상을 보시는 고객과 구독자분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시장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유효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는 상급지 아파트 낙폭이 커서 매매가 갭이 줄어들고 있죠. 거래 금액도 감소하고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해서 세금 또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승장과 비교했을 때 현재 같은 하락장이 갈아타기에는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중에서 주거 상향 이동을 계획하거나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특히 도움될 만한 정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2019년 7월에 고덕 그라시움을 9억 원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주시고요. 잠시 렐스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언제 갈아타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장에서 갈아탈 경우입니다. 2021년 10월 고덕 그라시움을 19억 원에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매각 대금으로 그 시기에 잠시 렐스 시세 27억 원에 취득해 갈아탑니다. 이때 비용은 우선 두 아파트의 매매 가격 갭이 7억 원, 그리고 그라시움의 양도소득세 2억 원, 렐스 아파트 취득세가 9천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0.6% 적용하면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억 원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갈아탈 때 드는 총 비용을 보면 그라시움을 13억 8천만 원의 시세에 맞춰 매도를 할 수가 있었네요. 이때 양도세가 1천만 원 발생되고요. 렐스의 현 시세가 20억 3천만 원, 여기에 취득세가 7천만 원, 중개수수료 2천만 원, 총 6억 4천만 원 갈아타는 비용이 듭니다. 상승장과 비교해서 4억 7천만 원 아낄 수가 있는 건데요. 만약 갈아타지 않았다면 고점 대비 5억 원 이상 떨어진 아파트 시세에 많이 속상해 하셨겠지만, 갈아타려고 하는 대상의 아파트가 시세가 더 떨어졌다면 갈아탐으로 인해서 있는 내 아파트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주택은 시장 중립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죠. 상승장에서 갈아탈 때 좋은 것은 종전주택 매도할 때 기분 좋은 것 말고는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전략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